자, F 한 다음에 X가 아니라 X 자리에 AX 플러스 B라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어. 이건 수학 하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해요. 근데 너희한테 설명해서 상관없는 게 이거 어차피 옛날에 중학생 때 배운 내용 중에 하나야. 아, 그건 아닌데. 자, 아무튼 보세요. 원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X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이 자리에 X 대신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걸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합성. 합성이라는 건 합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fx 이렇게 된 건데 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라는 또 다른 얘를 보통 gx라고 볼게요. gx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저거는. 지금은 그냥 f는 ax 플러스 b라고 쓰죠? 우리가 수학 하를 배우고 나면 이제 fgx라고 쓰게 될 거야. 저런 꼴을. 그래서 우리가 x 자리에 또 다른 식이 들어갔다. 그럼 따라하세요. 합성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안쪽에 있는 함수와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있죠. 안쪽 함수를 따라하세요. 안쪽 함수, 바깥쪽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런 표현보다 좀 짧게 해서 따라하세요. 겉 함수, 겉 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겉 함수라고 부르고 안쪽을 따라하세요. 속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때 우리가 얘는 결국에 합성함수를 다루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1차식에 합성된 특별한 케이스를 다루는 그런 경우고요. 그때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한번 보자면 자, fx는 0의 두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라는 표현이 주어지고 그때 체크할 거 이거야. 얘의 두실근을 주고 얘는 뭔 상관없어요. 어떤 애 두실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이거의 어떤 실근의 합이나 곱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이렇게 하면 대체로 편하다.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문제를 잘 변형하면 공식이 안 먹히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이게 똑같은 것만 시험 좀 했네. 이 문제만 10개씩 나오지는 않아. 나와봤자 이게 하나란 말이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공식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유도 과정을 그대로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그냥 푸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변형하든 무조건 풀 수 있어. 이거 쓴다고 해서 시간이 막 1분씩 더 걸리는 거 아니거든. 해봤자 뭐 10몇 초는 더 걸리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fx는 0의 두실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실근이라는 거는 내가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는 0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베타도 마찬가지로 실근이라고 했을 때 대입하면 f 베타는 0 이라고 쓸 수 있죠. 기존에 어떤 알고 있던 실근을 대입해서 는 0꼴로 일단 표현을 해. 이게 첫 번째 단계야. 는 0 이렇게 대입해서 그런 다음에 ax 플러스 b를 집어넣었을 때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게 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ax 플러스 b를 넣어도 0이고 알파를 넣어도 0이고 베타를 넣어도 0이니까 이 ax 플러스 b라는 애는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이면 되겠구나 로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왜냐면 f 알파도 0이고 f 베타가 0인데 f ax 플러스 b도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알파랑 똑같거나 또는 얘가 베타랑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같은 실근이면 얘네들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어서 요렇게만 같을 수 있는 상황이 보통 일반적이야. 자, 그랬을 때 그걸 식으로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ax 플러스 b가 알파랑 똑같거나 베타랑 똑같구나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마지막으로 x는 하고 정리하면 끝이에요. x는 각각을 x는 하고 넘기고 해서 x는 하고 정리하면 그게 x값인데 이 x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함수의 실근을 두 개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알겠어? 그러면 그대로 그냥 쓰세요. 자,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fx는 0의 두식은 알파 베타 라고 줬지? 딱 끊고 그 다음 봤더니 뭔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줬네요. 얘네들의 얘의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보자마자 바로 f 한 다음에 알파는 f 한 다음에 베타는 0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그냥 어차피 떠오르니까 나중에는 생략할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넣어도 0이고 베타 넣어도 0이고 2x 플러스 1 넣어도 0이네?
그러면 2x 플러스 1이 알파랑 같거나 2x 플러스 1이 베타랑 똑같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둘 다 0 됐던 거죠. 자, 그럼 내가 밑에다가 이제 2x 플러스 1은 알파 또는 2x 플러스 1은 베타 이렇게 쓴 다음에 어차피 식 모양이 똑같지. 요거 하나만 잘 변형해서 x는 하려면 1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1 2로 나누니까 그럼 x는 하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식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거 구했다? 그럼 또는 한다 바로 그냥 모양만 똑같이 써주면 돼. 또는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사실상 얘도 그냥 생략하고 보자마자 이거 쓰고 이거 쓴다 바로 얘까지 쓸 수 있으면 되겠지 나중에. 근데 원리 자체는 처음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다 쓰세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실근의 곱이니까 이게 두 실근인 거예요. 표시를 해주자면 두 실근이 얘네 둘을 의미하는 거다. 두 실근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럼 두 실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네도 곱하면 4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곱하고 바로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는 한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고요 2인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나누기 4니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분수 좀 지저분하겠네.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이거 따라서 밑에 한번 써보세요. 좀 달라요? 이게 없어? 내가 뭐 뽑아줬지? 제가 지금 활용 뽑아줬어요. 내가 실력 걸 테니까 이제 연습장에다 한번 써보고 있을래? 내가 지금 바로 출력 봐주죠. 이런 실수를 뭐라? 얘가 PDF를 안 뽑았네. 네, 이거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그래서 저희 이거 시험이 잘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웬만하면 나와요. 그냥 하나 나와서 하면 되니까 그 공식을 외우면 한 10초 정도 아낄 수 있어요. 10초 정도. 근데 단점 공식 저격하는 문제 나오면 바로 틀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건 굳이 공식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석대로 좀 푸시고요. 희성아, 괜찮니? 오늘 조퇴할래? 야, 너, 어떡하냐. 정신 못 차리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딱 정해진 거니까 합성함수를 다루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만 딱 그냥 다루는 거고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방식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일단은 출력 나오는 동안 당연히 예시 문제를 내가 분명히 넣어놨겠지? 아마도 예시 문제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한 문제인가? 자, 봅시다. 얘하고 내가 알려줄게. 자, 2차 방정식 한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요. 합성 함수. 이렇게부터 표현해. 따라서 fx에 2-3x를 합성했다. 수학학 미리그냥 배운다 생각해. 네,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될 거야 나중에. 네, 웬만하면 일단 2차 동그라미 해놓고요. 이 문제에서 2차인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2차라는 게 특별한 조건인 걸 인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고요. 자, 두 개는 알파 베타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두근이다? 그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두 개 바로 쓰고 시작할게요. 그럼 F는 2-3알파는 F 2-3베타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F4X는 0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F0이니까 그럼 내가 식을 이렇게 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거나 또는 얘랑 얘가 똑같겠구나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동사대로 쓰면은 4x는 2-3알파 또는 하면 바로 나눠버려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러면 베타도 모양 똑같이 지금 알파 베타 모양 똑같죠? 그대로 여기는 그러면 x는 4분의 2-3베타
이렇게 써주고 이게 두 근을 지금 구한 거야. x는 이 x가 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라는 건 이 두 개의 x 값을 얘기한다 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랬을 때 그냥 계산 두 근 곱하는 건 근거 계산기 쓰면 되겠죠? 아닌가? 알파벳에 어떤 식이 나와 있으니까 잘 쓰면 되겠지? 자,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도 두 근이 나오고 여기도 두 근이 나오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용어를 정확히 정의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정확히 알아야 헷갈리지 않는 거거든. 여기의 두 근이니까 얘네들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그 값인 거고 얘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얘를 4x에서 이 x 얘가 지금 두 근인 거야. x자리에 이 x값이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이라는 건 x값을 이걸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식을 어떻게 바꿔서 내든 우리가 속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똑같이 풀어버려서 맞출 수가 있겠지? 네. 계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냥 계산은 이제 끝났죠? 틀이 정해진 거라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저 유형을 알아야 되니까 상관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펜 좀 가줄게. 좀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은 얘 같은 경우는요. 이따 2차 함수에서도 또 나와요. 2차 함수에서도 또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수투에서 심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거의 2차 함수 버전을 해석하는 수투 심화 개념, 인수정리, 따름 정리의 2차 함수 버전 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좀 잘 눈여겨 봐보세요. 사실 중3 때도 좀 심화 개념을 가르치기도 하고 고1 때도 가르치고 고2 때도 가르치고 고3 때도 쓰는 내용이니까 얘는 원리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한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우리가 최고차계수 1인 2차 함수 나중에 수투 가면은 개수 1인 3차, 개수 1인 4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그러면 개수 1 밑줄, 2차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해요. 미적분, 이과 반 친구 미적분에서도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고요. 자, 그때 FA랑 FB가 0이나 했으면 너무 기분 좋아. 인수정리 두 개 쓸 수 있으니까 0이 아니라 K예요. 이거 우리 아마 인수정리 때 그 1단원 할 때 내가 이거 설명을 하긴 했을 거야. 또 설명하기 중요하니까. 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fx는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첫 번째, 얘를요. 일단 따라서 인수정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는용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야. 넘겨서 FA는 K에서 넘기면 FA-K는 0, FB는 K에서 넘기면 FB-K는 0 이렇게 는용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누구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따라서 인수정리는 우리가 는영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는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근데 인수정리는 뭔지 간단히 우리가 복습을 좀 하자면 따라서 다항식 이거 적용 문제 나와요. 다항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인수정리는 다항식 아닐 때 쓰면 안 돼요. 그걸 낚시하는 문제 나오니까 꼭 다항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항식 fx에 대하여 fa가 0이다? 그러면 우리가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는 인수로 무조건 확실하게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수정리. 근데 인수정리에서 적게 될 건 인수로 갖는다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다항식으로 너무 중요해. 그 C단계였나? 아니면 자일 1등급이었나? 거기 적용 문제 나와요. 다항식, 뭐 변형해서 다항식 만들고 써야 되는데 그냥 쓰면 틀리게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만들었죠? 그러면 얘가 는0 만들었지? 그럼 다항식인 좀 체크를 해야 돼. 왜? 그래야 인수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보면은 F가 2차 다항식이었죠? 2차 다항식이 상수항 빼봤자 2차 다항식이죠? 그럼 얘도 2차인 거야. 그래서 얘는 모양 똑같이 맞췄죠? 그때 따라하세요. 다른 부분만 X로 표현. 그래서 얘 A랑 B를 우리가 X로 바꿔주고 나머지 부분은 바뀌지 않죠? F-K, F-K, F-K.
이렇게 써줬을 때 이 바뀌는 부분이 x에 해당하는 실근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두 실근이 AB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 따라서 대입해서 대입해서 0. 0. 그럼 대입했을 때 0. 얘도 대입하면 0.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AB가 얘의 두 실근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2차 빼기 상수 2차 빼기 3. 는 몇 차 다항식이 될까? 2차 빼기 상수하면 몇 차? 2차 빼기 2차입니다. 2차 다항식이니까 인수 2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원래는 K, L 이런 식으로 최고차 한계수가 들어가야 돼. 최고차 한계수를 넣지 않은 이유는 얘가 개수 몇인 2차라고 했기 때문에 1인 2차. 그러면 여기 2차는 5번들이죠? 그럼 여기도 개수 1인 2차야. 얘도 개수 1인 2차에 대해서 L 대신에 1 이렇게 생략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 문제를 한번 보자면, 이차함수 fx예요. f1은 3, f2도 3, f0은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넘길 필요는 딱히 없어. 왜냐? 일단 얘가 몇 차라고 했고요? 2차. 그러면 1차 항을 인수로 몇 개만 가지는 거야? 2개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2차잖아. 그럼 사실 인수정의식 2개 쓰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F1도 3이고 F2도 3이면 여기서 보통 인수정의를 쓰고 얘는 인수정의를 딱히 쓰진 않아요. 그럼 얘는 뭐 할 때 쓰느냐? 미정계수 하나 결정해 줄 때 써요. 왜냐? 인수만 할지 최고차계수는 모르거든. 자, 이거 보자마자 내가 정리할게요. F1-3은 F2-3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목적은 무슨 정의를 쓰기 위해서? 인수정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바뀌는 부분 1이랑 2만 바뀌죠?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 바뀌는 부분을 누구로 표현해주면? x로 표현하면 이거의 실근이 1과 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뭐가 그랬죠? 그러면 실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인수정의 얘도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이죠 이게? 다항 정확히 2차식이죠? 그러면 따라서 다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정의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fx-3이라는 함수는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게 통째로 그냥 gx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다가 1 집어넣어도 0되고 2 집어넣어도 0되니까 얘는 그러면 x-1과 x-2를 인수로 가질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때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죠? 1이라는 보장 없죠? 1이라고 아직 그냥 2차라고 했지? 계수 밑줄 치다 보면은 습관이 되면 계수 밑줄 치려고 했는데 없어. 뭐야? 계수에 밑줄 계수 치려는데 밑줄 치려는데 계수가 없네? 그럼 바로 계수를 미지수 이렇게 놓는 습관이 들 거야. 그래서 밑줄 동그라미 습관 치면 그런 게 좋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F0 대입해가지고 K 그냥 미정계수 하나밖에 없어요. 결정해주면 되겠죠? F0 마이너스 3은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2K 이렇게 되겠죠? 근데 F0이 4라고 했으니까 2K가 1이어서 K는 몇 분이면? 2분의 1 하면 바로 처음 식에다 쫙 빼입고 있네. 이렇게 써주면 fx-3을 구하게 된 거고, 따라서 그러면 fx는 하면은 얘만 3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x-1 x-2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원래 인수정리는 따라하세요. 는영으로 됐을 때 쓰는 게 인수정리야. 근데 모양, 식 모양이 똑같다면 우리가 얘를 넘겨서 이걸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고 는영으로 만들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쓰고 바뀌는 부분만 x로 표현했을 때 이거의 실근이 2 바뀐 부분들 a, b가 실근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얘를 기하학적 의미로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만약에 fa, fb가 k라고 했지. 그거는 원래 fb는 0이네가 있었어? 그럼 얘는 그러면은 fx는 k 한 다음에 x-a, x-b 여기 최고창에서 1을 내가 세팅해놨으니까 k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따라하세요.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은 k를 지나게 될까? k만큼 올리면 되겠죠? k가 양수는 무슨? 그럼 원래 a,0 좌표 해석하면 이게 a,0 지나고 b,0 지나요 했던 게 이제 a, 몇을 지나게 되고 k만큼 평행이동하면 1,
K 지나니까 그럼 내가 FA는 뭐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B, 0도 평행 이동하니까 B, 몇으로 올라가서 B, K 올라가니까 그럼 FB도 몇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 시켜서 얘를 fx는 x-a, x-b 플러스 k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확히는 fx는 하면 안 되겠지? 얘가 f니까 정확히는 y는이 맞기는 해요.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세요. F1은 F3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원래는 얘가 0이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X축이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게 1, 3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둘 다 0이 아니라 둘 다 몇이라는 얘기인 거야? 마이? 그럼 얘를 아래로 두 칸 내렸다는 얘기야. 아래로 이만큼 내려서 이 두 점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자마자 뭘 하냐면은 이거 0이라고 생각하고 0이었다 생각해. 그런 다음에 거기가 1일 때랑 3일 때 0을 지나요.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흰자 보인다. 네, 1, 3 한 다음에 원래는 0, 0이었어 높이가. 근데 얘 이만큼 내렸다 생각하면 여기가 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되니까 식을 바로 써라 그러면 fx는 최고차에서 1이라고 가져갈게. 1이 2차. x-1, x-3에서 원래 여기 x축과 만원대를 아래로 몇만큼 내린 거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니 얘들? 중학교 애들은 중3 애들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예시 같은 거고 중요한 건 저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 원리를. 이거는 그냥 기하학적,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의 어떤 도형으로서의 의미로 해석을 한 거고 이거는 대수적,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등을 우리가 식을 계산해서 엄밀하게 증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필기를 좀 거기 해놓읍시다. 저 노란색으로 써준 부분 있죠? 이 예시 문제는 너희가 이따가 클린 시간에 풀어보시고요. 요거 저걸 왜 굳이 능력을 바꾸나요? 라고 말한다면 얘가 인수정의를 쓰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네. 하는 김에 인수정리에서 우리가 당식에서만 쓸 수 있었다 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써보시고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만 딱 보여줄까? 2차로 예시를 들 수 있나? 2차로 예시를 들고 치면은 이런 느낌이다. 와? fx로 나왔지. f 자 보세요. 왜 다항식이 중요한지 잘 봐. f1 마이너스 2분의 1은 f2 마이너스 3분의 2는 0 이렇게 쳐주세요. 그럼 우리가 바뀌는 부분을 보니까 안 바뀌는 부분 보니까 f는 안 바뀌죠? 마이너스나 분수도 안 바뀌어요. 그때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얘네들이 똑같은 여기가 x가 되고 이 아래 분모는 뭐라고 쓰면 될까? 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해서 는 0의 식은 1, 2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되잖아? 그럼 문제가 뭐냐? 그래요? 그럼 바로 인수정리에 의해서 fx-x 플러스 1분의 x는 하고 최고차항계수 뭐 모른다고 칩시다. k하고 x-1, x-2 예쁘나? 한수가 바로 틀린 거야. 일단 여기서 세팅 자체에서 f는 다항이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줄 거고요. 자, 근데 봐봐. 여기는 2차 다항식이죠? 근데 얘 다항식이지? 근데 이건 다항식이 아니야. 분수꼴로 된 함수는 수학 하에서 배워요.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다항이 아니야. 이렇게 푸는 순간 바로 틀린 거야. 여기 바로 쓰는 순간 바로 낚여서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따라하세요. 다항식으로 만든다. 그래야 인수정리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를요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했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만약에 2를 곱한다면은 양변에 이거는 0에다 2를 곱할게. 그러면 얘는 2f
1 마이너스 1 는 0. 그리고 얘 양변에 3 곱하면 3f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서 여기서 바뀌는 거가 바뀌지 않는 거 봤을 때 어떤 애가 곱해지고 여기 f 한 다음에 마이너스 어쩌고 는 0 그럼 똑같죠? 자 그래서 f 안쪽을 내가 x라고 놓는다면 여기 1 그럼 뒷부분 1 2 똑같으니까 여기도 x가 될 거고요. 이 앞에 곱해지는 애는 얘 x보다 1이 크니까 x 플러스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따라하세요. 다항식. 얘는 다항식. 그럼 얘는 다항식이니까 라는 내가 말을 왜 굳이 했을까? 뭘 쓰기 위해서? 인수정리. 그럼 인수정리로 내가 x 플러스 1 fx 마이너스 x는 1 대입했을 때랑 2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뒷부분은 상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x에 대한 뭐 gx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꼭 다항식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수정리에서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만 하다 보니까 정의를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근데 진짜 잘 낸 문제들, 좀 어려운 잘 낸 문제들은 다 이렇게 개념을 저격해요. 너 개념 똑바로 알고 쓰는 거 맞아? 하고 이런 걸 저격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계산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봅시다. 상관이 한번 풀어볼까? 자, 얘 한번 내가 풀어볼게요. 그럼 너네는 한번 보고 따라서 풀어봅시다. 자, px는요. x제곱 계수가 1인 x가 2차 계수 1 밑줄 2차 동그라미 이렇게 나는 표시를 해놓을게.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주어졌다. 그럼 내가 바로 뭐 쓰고 시작하는 습관 들이면 좋다 그래 할게. 2차 방정식 다 드러나 있죠? 이렇게 막 F 이렇게 안 해도 다 드러나 있죠? 두근 물어봤다? 바로 근각계수관계 쓰고 시작해야죠. 아니면 1 알파 베타는 2분 3. 자 그때 P 알파는 베타고요. P 베타는 알파다? 이 근자. 이거 상관이도라고 하면 이거 맞췄으면 당연히 그렇겠네.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얘랑 얘랑 모양을 보면요. 문제가 있어.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희망상은 이거거든. P알파는 뭐 알파, P베타는 베타 이렇게 모양 맞춰줬잖아. 알파, 베타 맞춰줬잖아.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바뀌지 않는 부분과 P 안 바뀌고요. 는 안 바뀌고요. 요 자리 똑같으니까 내가 이 안쪽에 있는 알파, 베타를 X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넘겼을 때 그럼 px 마이너스 x는 0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쓰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얘랑 좀 우리 기대랑은 좀 달라. p 알파가 아니라 p 알파가 뭐가 됐대요? 베타가 됐대. 그럼 얘를 미지수로 x로 놓는다면 얘는 뭘로 놓을 건지가 이제 문제인 거야. 그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발상이 필요해. 이런저런 고민하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 보면 결국 뭘 얻냐면 두근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알파 짝꿍, 베타 짝꿍을 맞춰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P 알파는 베타였죠? 근데 내가 알파 하나만 딱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베타를 얘를 이용해서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P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P 한 다음에 베타가 알파다 이렇게 주면은 이거 인수정리 못 써요. 달라서 문자가 두 개 들어가서 인수정리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는 거야. P 베타는 하고 한 다음에 알파는 여기서 1 마이너스 베타를 쓰면 베타니까 그럼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은 알파, 베타가 통일됐죠? 그럼 여기서 바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모양을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 공통 부분만 먼저 쓰고요. 여기랑 여기가 하나의 문자의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 그러면 p 이거의 두 식은 알파베타. 그럼 px 넘겨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는 0의 부식이 알파베타다 이렇게 해석해. 그럼 이유가 뭐냐? 따라하세요. 는요 인수정리 다항식인 거 확인하고요. 얘 다항식이라고 했지. 2차 다항식 2차 더하기 1차니까 이거 2차야.
2차 다음식이니까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하여 그럼 p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최고차항에서 뭔가 있을 거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쓰고요. 이때 최고차항에서 지금 얘 1차, 2차니까 얘가 얘 최고차항 못 건드려. 2차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1차밖에 안 되니까. 그럼 2차항에서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이렇게. 보통 생략을 하죠, 1이는. 네. 근데 최고차항에서 빼먹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px 구하라서 이거 넘겨주면 되겠지? 근데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겠네.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건가? 시간 한 번만 더 변형을 해볼게요. px는 근각 계수관계 써서 풀라는 얘기구나. 그럼 얘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요. 최고차항계에서 1이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죠. 식이죠. 근데 얘도 잘 보면은 최고차항에서 2잖아요. 2로 묶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얘 안쪽에도 최고차항에서 1이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애가 이게 사실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 같은 의미예요. 최고차항에서 묶어내면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야. 그 전개에서 근각 계수관계가 나오게 된 거고, 그 유도 과정 전개 근각 계수관계 유도 과정인 거고. 그럼 저 자리에서 그냥 2로 나눈 저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이걸 쓴 거예요. 얘 쓴 거예요. 얘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게 px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희망상 원래 우리가 이 유형에서 인수정의 쓰려면 알파 베타 그래서 바뀌는 부분이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 하나의 문자 x 플러스 1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 알파 베타니까 실제 이렇게 나올 때 와 이거 얘를 x로 넣으면 얘를 뭘로 넣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걔의 이제 도구가 이거야.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얘네들 관계식이라 생각하고 얘를 이용해서 얘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얘를 쓸 수도 있는데 얘를 쓸 거야. 왜냐? 얘를 쓴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쓰면 베타는 2알파분의 3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기가 베타 자리에 집어넣으면 얘는 p 알파는 2알파분의 3 이렇게 돼요. 별로 문제 될 건 없네. 이제 3차가 되겠다. 넘기면 이제 2알파 p 알파 마이너스 3 은영 이렇게 되니까 베타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이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네요. 2x px 마이너스 3은 이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이 3차 되는데 최고차항이 3차잖아. 그럼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2x라고 했네요. 와,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는 못 풀어. 왜냐면 조건이 부족해요. 왜냐면 여기서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인수로 가지고 2x니까 여기 2x 플러스 뭐 감마 이렇게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얘를 구할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못 풀고 이 합으로 보통 그래서 우리가 풀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고분했을 땐 차수가 높아져 버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차수가 변하지 않는 이 합을 이용해서 식을 짝꿍을 맞춰주는 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알파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합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곱을 이용하면 되게 날라가니까. 자, 그래서 짝꿍을 맞췄으면 우리가 는 0으로 바꿔서 인수정리 쓰는 거죠. 는 0으로 바꾸고 인수정리 써서 이렇게 인수를 가진다. 최고차항 빼먹지 말자. 나머지는 계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왜 풀어보세요. 네, 저기 네. 2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 정도이 어떻게 나와?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요? 봐봐. 얘들아 이거 잘 보세요. 이 근각에서 관계 유도 과정이랑 똑같아. 자, 어떻게 유도된 거였냐면 보세요. 얘가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 말은 내가 알파 집어넣어도 몇 나오는? 0. 베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0이 나오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한 다음에 최고차항수 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2차니까 이거는 2차 똑같이 2차수 똑같아야 되죠? 2차 그랬을 때 인수로 가지니까 얘를 가져야 되고 얘 최고차항에서 몇이기 때문에 그 여기다 2여야 돼요. k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곧 뭘 의미하느냐를 묻는다면
이게 그러면 2 한 다음에 x-알파, x-베타랑 똑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왜냐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얘도 변형을 했을 때 2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2로 묶어냈을 때 얘네들이 똑같다 라는 거야 그러면 2를 없앤 나머지 부분 얘가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시 자 봐봐 얘들아 그대로 좀 풀어서 설명해볼게 이거 공부 다 돼요 중간 과정들이 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 실근이 뭐랑 뭐예요? 알파 베타 그럼 인수정리를 거꾸로 적용을 하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알파 대입해서 0 나오고 베타 대입해서 0 나오니까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다음 식이니까 인수정리에 의하여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네,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가져야겠지? 그대로 가진다 했으니까 근데 최고차항계수는 항상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얘 최고차항계수 몇이야? 2인 2차죠? 얘도 최고차항계수 몇인 2차?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식을 살짝 변형을 2 한 다음에 이거 묶어보는 거 모양 맞춰주려고 2로 묶여져 있죠? 묶어낸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는 2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이 묶어낸 부분이 결국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랑 같은 말이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네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게 그래서 이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뭘 쓴 거냐면 요거 값을 쓴 거야 요거 쓴 거야 잠시 저 P 베타는 알파랑 같은 게 아니라 네 얘랑 같다 이런 의미였어 저걸 재는 거구나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한번 써보시고요 제가 막 눈동자 너네 갈 곳을 모르겠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하고 최대한 흡수를 해야 되니까 한번 지금 따라서 풀어보세요 이거 따라서 한번 풀어보고 일단은 내가 쓸데없는 건 지워줄게 예시들 이런 거 지우고 딱 문제 필요한 것만 남길게요 이렇게 네. 이 내용만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다 쓴 친구는 앞에 있는 중란에도 넘겼죠? 그거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친구 이거 상란에도 풀어보거나 조금 기다려봅시다 하민 중간에 계속 놓쳤지? 눈동자가 방황하는 거 보니까 어디까지 했어? 모르겠어요 아이는 놓쳤구나 근데 계속 1, 2차 미줄 동그라미 잘 쳤고요 자 이거의 근이다 라고 했죠 네 그러면 는 0의 두근 알았으니까 바로 인수정리 쓸 수 있어야 돼 두근이라는 건 대입해서 0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인수정리 쓸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똑같다 인수정리 써는 이 인수정리 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네 네. 얘가 이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P알파가 베타고 P베타가 알파다 여기서는 인수정리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바뀌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쓰고 바뀌는 부분을 이제 X로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 얘를 X로 놓으면 얘를 뭐로 놓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X, Y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문제가 두 개가 되니까 하나의 문제를 표현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여기 알파 베타 합이 있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베타를 알파로 바꿔서 이 알파 통일 이 베타 있으니까 얘를 바꾸는 것보다 이 알파를 베타로 바꿔서 베타로 통일 해식 두 개를 만들어내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베타였죠? 는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니까 넘겨서 그렇지 그렇게 쓰고 근데 중간 과정 써도 괜찮아 굳이 한 번에 안 넘겼다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참 이해되니? 중간 설명 놓쳤지 못 들었지 여기까지는 이거 하나까지는 알겠어? 너 아마 영상 한번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너무 못 들었는데 수빈이 썼어? 이 안에 그거 없었어? 처음 베타 이렇게 쓰면은 감정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베타 쓰는 거 그냥
이것도 넣었구나. 자, 알파, 베타, 감마까지, 델타까지는 외워놓으세요. 알파가 있으면 A, B, C, D 이렇게 되잖아요. 알파는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알파벳 A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고 요렇게 써주면 되고요. 베타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래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이렇게 쓰면 되고요. 감마는 약간 V 하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여기 봐야지 쓰는 과정을 봐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델타는 이렇게 보통 오른쪽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이렇게 방향을 설명하죠. 어디였지? 진짜 오래됐는데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대진고 고3을 가르치고 있었을 텐데 소수령에서 베타를 베타 아니야 얘는 그 그리스 문자 중 오메가라는 애 있고 시그마라는 애가 있거든요. S에 해당하는 오메가 시그마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시그마가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걔가 시그마를 이렇게 썼거든. 야 씨 이거 틀렸다고 감점했어. 개열받게. 그때 한참 수시 막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할 때였는데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썼나?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데이터 아니야? 이걸 감점했대. 정신병자 아니야? 걔는 근데 그래도 성대났어. 정신.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인수정리를 우리가, 뭐야, 문자가 두 개인데 어떡하지? 문자가 두 개인데 어떡하지? 하나로 통일시킬 뭔가가 있겠구나. 왜냐면 문자 두 개면 인수정리 못 쓰는 거야, 그냥.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 분명히 문자를 하나로 알파, 베타를 통일시킬 수 있는 어떤 식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게 관계식, 두 문자에. 관계식이라고 하면 연립해서 한 문자로 줄여버리는 거죠, 대입법으로 지금. 네, 이거는 좀 일반적인 풀이니까 눈여겨 봐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웬만하면 좀 정신병자를 좀 선생님 만나도 감점 안 상하려면 어떻게 잡힐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억울해서 저런 게 내가 감점 당하면. 자, 이제 켤레는 이거 하민이가 저번에 얘기해줬던 그 내용이에요. 아니, 그냥 두어근 아닌가요? 왜 수업 다른 두어근인가요? 라고 했던. 네네. 자,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개수가 유리수이고 px 플러스 루트 q를 근으로 가지면 그 무리수인 근을 근으로 가진다면 누구를 또 다른 근으로 가질 거다라고 배웠죠, 우리 중3 때? p 마이너스 루트 q를 무조건 가질 거야 라고 할 전제 조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개수가 유리수 일 때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허근에서의 복소수에서의 켤레근, 이를 켤레근이라고 그러죠. 개수가 실수일 때는 p-qi 켤레 복소수를 또 다른 켤레근으로 가진다. 왜냐라고 살짝 우리 얘는 중3거니까 얘만 증명을 좀 해보자면 자,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근의 공식에서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 봅시다. ax제곱 저기 써있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에서 2차니까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할게. a 0인 경우까지 너무 귀찮으니까 0이 아닌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x는 하고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요. 는하고 실수 부분 루트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분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랑 또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위에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한 다음에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뿔마 두 개 그냥 풀어 쓴 거야. 뿔마 원래 뿔마 이렇게 된 건데 두 개 풀어 쓴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음수였어요. 음수. 여기 만약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럼 내가 얘를 뭐라 쓸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다음에 플러스하고 2a분의 루트 3i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그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쓰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다음에 플러스 2a분의 루트 3이 아니라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켤레는 무조건 같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둘이 켤레 관계가 되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랬을 때 A가 I였을 수도 있어. 여기 I,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그럼 켤레 복수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켤레 복수는 허수 부분에 부호만 달아야 되죠? 근데 지금 허수가 껴있죠? 허수 껴있죠? 부호가 안 다르죠? 켤레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켤레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켤레 관계를 무조건 두 개를 같이 가지려면 개수가 뭐일 때만 가능하다. 여기가 실수 부분이어야 되니까 이게 실수여야 돼요. 이게 실수여야 되고 얘가 허수 부분이어야 되니까 이게 그냥 허수여야 돼. 실수여야 돼. 얘네 둘이 실수여야 되고 그래야 얘랑 얘 마이너스를 제가 얘가 실수여야만 그럼 실수 부분이 똑같고 허수 부분이 부호가 안 되니까 켤레 근이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켤레가 아니냐 켤레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무리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무리수가 나와버리면 그냥 무리수의 부, 루트 바깥쪽에 부만 다르다 얘를 루트 3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루트 부분 부호만 바꾸면 된다 라는 거. 켤레근을 갖는다는 거. 무리수 켤레근을 가지려면 개수가 유리수여서 여기에 딱 루트 말고는 무리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복소수 켤레근을 가지려면 이 루트 안쪽 여기 말고는 i가 없어야 돼요. 다 실수들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뭔가 봤던 식 정리해봤더니 그냥 개수가 다 실수면 되는구나 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만약에 근데 개수에 i가 껴있잖아. i가 껴있으면 직접 다 계산해야 돼요. 이거 근해 공식 쓴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허수 i 빼내고 여기서 i 빼내고 해서 i 다시 한번 모아주고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i 있는 애 이렇게 모아주고 i 없는 애들 한 번 더 이렇게 따로 묶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근을 구할 수 있거든요. 직접 구해야 돼요.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켤레 관계가 아니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실제로 얘 계산해봤더니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네모 플러스 2i 네모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왔어. 뿔만 풀어봤더니 뭐야 켤레 맞잖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똑같이 1 마이너스 i였을 수도 있거든. 허수가 껴있 개수에 허수가 껴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러면 1 플러스 i가 되고요. 얘는 1 마이너스 3i가 되죠. 켤레야 켤레 아니야? 켤레 복수 아니죠? 켤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켤레근을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네, 복소수에서는 개수가 실수일 때 켤레근을 갖는다. 해서 우리가 이것만 써보세요. 이건 이해했으면 됐어. 그럼 저걸 언제 써요? 뭐요? 이 문제를 이거요? 괜찮은 거예요? 네, 뒤에 예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켤레근만 우리가 써놓으시고요. 켤레 복소수를 켤레근으로 갖는다 라는 거죠. 개수 중요하니까 밑줄 쳐보세요. P-루트 Q, P-루트 Q. 자, 다음 마지막 예시 문제 봅시다. 다음시 편 다음에 자, 지금 2차항 개수 알려줬죠? 1차항 개수 미지수죠? 미정개수? 상상 미정개수죠? 이거는 뭐랑 똑같은 의미냐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야. 개수 1, 2차 이렇게 준 거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걸 그냥 식으로 기호로 그냥 표현해 준 거랑 똑같고 그래서 개수가 1, 2차네 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M에는 실수니까 실수 기본 세팅이긴 한데 네, 기본 세팅이니까 표시 안 되지. 자, 그때 다항식 F를 X-2로 나눴어. 나머지는 9다 하면 우리가 이거 무슨 정리 쓸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나머지 정리. 그러면 내가 기호로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F 2가 몇이다? 훌륭해요.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 fx의 한근은 a 플러스 3i인데 얘 실수라 그랬지. 얘 실수 3이지. 그럼 얘네들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인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나머지 한근이 a-3i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 그러려면 개수가 뭐여야만 가는 거죠? 실수. 개수가 실수니에요? 네. 1 실수죠? m, n 둘 다 뭐기 때문에 실수죠? 네, 상수항까지 개수로 포함을 시켰을 때
자,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이것도 같겠구나. 이것도 한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개수가 실수면 해당이 되는. 네, 개수가 실수면 복소수 켤레근을 갖는 거야. 개수가 실수면 복소수 켤레근,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 켤레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n 플러스 n을 구하래요. n 플러스 n을 구해라. f2는 9 알고 있네요.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냥 인수정리처럼 식을 표현을 쓸게요. 인수정리로. fx는 최고차기에서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인데 이게 a 플러스 3i a 마이너스 3i 적었을 때 0 되니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i x 마이너스 a 플러스 3i 이렇게 식을 써도 될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x 마이너스 3i x 마이너스 3i a 마이너스 a 플러스 3i 그 x에다가 여기다가 a 플러스 3i 집어넣으면 여기 싹 다 몇이 되거든요? 0이 되죠? 그럼 근으로 가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 대입했을 때 0 나오지? 집어넣으면 딱 0 되니까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합작꼴로 부호 똑같은 게 지금 x-a, x-a가 똑같고 얘만 부호가 같으죠? 그럼 막 전개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저 f2는 몇이라고 했으니까 9, 2 바로 대입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 나는 그냥 해서 계산을 해볼게.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게 합작꼴이니까 앞에 거 제곱이니까 x-a의 제곱 마이너스 9i 제곱이니까 나 뭐라 쓰면 될까요?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게 fx인 거야. 이렇게도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는하면 얘네가 이제 f2는 2-a의 제곱 플러스 9인데 그게 몇이다? 라고 했으니까 와! 그러면 딱딱 말라가고 0 되니까 a가 몇이다? 바로 나오지. 그래서 뭐가 하는 거죠? m 플러스 n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게 fx 얘랑 이것 쓰면 이제 풀어야할까? 얘랑 얘가 같다 해서 a 구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전개하면 n은 나오겠지?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따라하세요. 개수의 총합. 다항식에서 개수의 총합. n에다가 1까지만 더해주면 되지. 그럼 그게 f1이랑 똑같은 말이야. f1하면 1, m, n 다 더한 게 나오지. 근데 1 어디 갔어? 없지? 그럼 여기서 1 뺀 거였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럼 f1 빼기 1을 그냥 구해도 돼. m은 굳이 안 구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잖아요. f1 구하면 1 대입하면 그게 1이네? 그리고 10 빼기 1은 답은 9 이렇게 나오겠지. 암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계산하려면 계산해도 괜찮아요. 전개해가지고 다 공부가 되니까. 시험에서는 바로 그냥 우리가 개수합이네? 해서 그냥 계산하면 좋고 야 그럼 이렇게 해도 내가 계산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f 몇을 이용할까? F2가 4 플러스 2m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얘만 넘겨주면 이거 나오죠? 그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여기 4인데 그냥 여기 6인데 여기 2야. 이거 어떡하지? 계산 못 쓰나 이러면?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이거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은 여기 2로 묶어내. 이게 상수한 것만 그대로 묶어냈다 생각하면은 플러스 3n 이렇게 묶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 대입했을 때 F3이 9 플러스 3n 플러스 2인 거죠? 3n 플러스 n인 거죠? 그러면 3n 플러스 n이지. 3n 플러스 n이고 이거 그냥 구할 수 있네. 이거만 넘겨버려. 그럼 거기다가 이거 몇 번 해주면?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이게 3이었어. 2. 여기도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이거 나오겠죠? 암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빠른데 그냥 계산할 때는 그냥 전개해가지고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켤레근 복소수 켤레근을 가질 조건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복소수 켤레근 가진다고 내가 풀었죠?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복소수 켤레근 쓸 수 있었던 조건이 뭐죠? 실수. 조금 쉽게 뭐가 실수? 개수가. 이렇게 여기는 요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 2차 방정식 개수.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개수가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니까 우리가 복소수 켤레근을 갖는다 해서 푼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바로 뭘로 넘어갔냐면 그래? 알파 a 뿔만 3i를 근으로 갖는다고? 그럼 바로 내가
무슨 정리 이용이랑 식 작성한 거예요? 인수정리. 방식이니까 인수정리.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인수정리로 이게 전개했더니 이게 나왔어. F2는 9. 여기 쓴 거죠. F2는 9. F2는 9 쓴 거고요. 대입. 9, 2용. 이거 잘 해준 거죠? A 구했으니까 다시 바꿔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 N 구할 거 있으니까 내가 그냥 전개해가지고 MN을 구할 수 있겠죠? 또는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개수의 합을 이용하기 위해서 F1에다가 1만 있으면 되네 해서 F1은 하고 써봤더니 F1은 하고 1 플러스 M 플러스 N이니까 이거 구하고 싶다? 얘 구한 다음에 1만 뭐 해주면 되는구나. 너기서 빼주면 되는구나 푼 거지. 개수를 푼다는 게. 아직 그런 상관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까지만 딱 써면 돼요. 이거랑 이 이유까지 쓰세요. 이유. 그리고 클리닉 때 풀고 숙제로 또 푸는 거야. 하고 요거 여기 파란색 부분 요 힌트까지 써면 돼. 왜 진짜 그렇게 확인까지 해서 거야. 무슨 정리 썼다고 얘들아? 인수정리. 그리고 좀 추가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거. 얘를 구하기 위해서 F1은 1 플러스 M 플러스 N이니까 따라서 M 플러스 N은 F1에서 1을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들의 합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개수 비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계산이. 그리고 저기 문제 조건으로 나올 때 있기 때문에 저거 알고 있어야 돼요. 개수로 해석할 수 있는, 개수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알아야 된다. 오늘 배울 내용 2차 함수에서 저 내용이 나와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정도 힌트로만 너네가 클린 시간에 풀어보시고요. 다음.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2차 함수